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1학기 동안 수학 1을 함께 공부할 최근우라고 합니다. 저는 창의진로부에서 지금 현재 있고요.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이나 수업 끝나고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창의진로부로 오셔서 질문하시면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업은 우선은 아마 받으셨을 텐데 수학원 학습 및 활동지 책이 한 권이 있을 거고요. 교과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교육과정을 보고 재편성해서 만들어낸 학습지 위주로 학습 및 활동지 위주로 수업은 진행하게 될 텐데 교과서에서 빠진 부분도 있고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같이 가지고 학습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원격 수업이긴 하더라도 교과서와 학습 및 활동지를 같이 가지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단원은 수학 원 같은 경우는 크게 세 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처음 단원은 지수와 로그 파트가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아마 지수와 로그 파트도 힘들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수 로그를 배우고 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까지 하게 되는데 보통 삼각함수에서 첫 번째 단원, 중단원이죠. 삼각함수까지가 보통 1차 지필평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나가게 되면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까지 해서 아마 1차 지필평가 범위가 요 정도 선에서 잡힐 것 같고요. 수열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2차 지필평가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2개 정도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제 확인이 다 끝나고 결제가 되게 되면은 아마 함께 그리고 제가 아마 요 프로그램에서는 한 개의 지금 교재밖에 지금 올릴 수가 없어서 녹화가 안 되는 관계로 학습 및 활동지 위주로 아마 영상이 촬영이 돼 있을 거고요. 교과서 페이지도 중간중간에 언급해서 어느 파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8페이지 정도 펴보시면은 수영장 사진이 이제 크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배우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방정식 함수 이 부분을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우리가 알고 있던 1차 함수, 2차 함수의 개형이 아닌 그 이외에 추가적인 형태, 그러니까 기울기가 더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에서 지수 로그 함수가 쓰이는 예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 학습을 위해서는 먼저 지수하고 로그를 먼저 좀 알고 계셔야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지 7페이지로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은 필기를 같이 해드릴 거고요. 그 부분을 염두하셔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는 10페이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수학 플러스 과학이라고 되어 있어서 안내가 되어 있는 게 생명체의 지적 능력은 단순히 뇌의 무게나 몸무게에서 뇌가 차지하는 비율만으로 알 수 없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코끼리나 고래 같은 경우는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요. 뇌의 무게도 훨씬 큽니다. 근데 학습 능력이나 지적 능력은 인간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뇌의 무게를 뇌의 크기로 나누어서 구하는 것이 있는데 요 식이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뇌의 크기는 몸무게가 Akg일 때 0.12분의 B의 세제곱이 A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 예전에 뭐 공룡이 있었을 때도 공룡들이 엄청 컸겠죠. 큰 공룡도 있고 작은 공룡도 있을 때 뭐 사냥하는 스킬이나 그런 것들도 다 달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뇌가 크다고 해서 과연 그 종이 똑똑하다라고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준비 학습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라고 돼 있고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우시기도 하셨고 지수 법칙을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1번 같은 경우는 3의 5제곱이 되겠죠. 2번 같은 경우는 곱하기가 돼서 3의 6제곱, 3번 같은 경우는 3에서 나누기는 뺄셈으로 들어갈 거니까 5의 제곱이 될 거고요. 분모에 대한 지수가 더 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5의 제곱분의 1이라고 써지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다음의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루트 8, 루트 16, 마이너스 루트 32 이는 루트는 다 어차피 제곱근으로 표현되어 있긴 한데요.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무리수가 다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 루트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네, 32 같은 경우는 4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4 마이너스 2 루트 2라고 나오게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서는 6의 제곱, 6이 나오겠죠. 6 마이너스 8의 제곱이 64니까 6 마이너스 8이 돼서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학습 문제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1페이지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전 컴퓨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 메모리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런 것들. 하드디스크 용량의 단위는 아주 작은 것부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뭐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데이터 양이 그 전 단위의 2의 10승만큼씩 있습니다. 2의 10 거듭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빈칸에 보게 되면은 2TB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의 40승 바이트가 될 거고 그러므로 2의 41승이 되겠죠. 2의 41제곱 B 바이트라고 쓸 수 있고 8GB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30제곱이죠. 그러므로 2의 33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빈칸을 채워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학습활동지의 첫 번째 빈칸에 이제 뭐라고 채울 거냐면요. 이제 거듭제곱에 대한 정의를 좀 정리를 할게요. 우선은 중학교 때도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거듭제곱이란 표현은 이렇게 썼었습니다. 실수라고 표현되는 a를 어떻게 n번 곱한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이 표현은 a의 n 제곱이라고 쓰거나 또는 어떻게 쓸 수 있다? a의 n 제곱 이런 식으로 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 a라는 것은 거듭제곱의 미치라고 불렀고요. n은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거듭제곱을 하시면 제곱을 배우시면서 밑과 지수의 관계에 대해서는 배우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교과서에서는 밑과 지수 표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그 밑에 공간이 좀 남아 있죠. 여기다가는 지수 법칙을 쓸 겁니다. 지수 법칙을 쓸 건데 우선 수반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 A하고 B는 실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수여야 되고 실수이고 M하고 N이 양의 정수여야 됩니다. 정수일 때 가능한 게 5가지 조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거? A의 M제곱하고 B가 아니라 A죠. A의 N제곱. 인 경우에는 곱셈은 어떻게 표현한다? 덧셈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2번 같은 경우는 a의 m제곱에 가로해 놓고 n제곱인 경우는 곱하기로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던 거. 다음 3번 a, b에 대해서 n제곱은 어떻게 분배 법칙 사용되는 것처럼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번에서 만약에 분수의 형태에 대해서도 n제곱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게 요게 중요해요. 반서 어떤 거 b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됩니다. 0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0이 되면은 숫자가 존재할 수가 없죠.
분모가 0인 숫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 5번이 중요한데요.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인 경우는 요거는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올 거예요. m에서 n을 빼주는 케이스 또는 1이 되는 케이스 또는 a의 n-n분의 1이 되는 케이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죠. m과 n의 관계입니다. m이 더 크면은 a의 n-n으로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m과 n의 크기가 같을 겁니다. 마지막 거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m이 n보다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거듭 제곱에서 음수가 들어가는 케이스 a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a의 n제곱분의 1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써놓으세요. 교과서에다가도 추가해서 써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학습 활동지에다가 써놓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단서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은 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는 아마 제가 문제 푸는 시간을 조금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시간을 드려서 진행할 수도 있겠고,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풀이식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거, A는 A끼리, B는 B끼리 동류항이라고 표현하죠. 동류항들끼리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럼 A에 대해서 1 플러스 3이라고 써지겠죠? B에 대해서는 2 플러스 4라고 써줄 겁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A의 4제곱, B의 6제곱 이런 식으로 써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분배해줘야 돼요. A의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2 곱하기 3이 될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A의 9제곱, B의 6제곱이 되겠죠. 네, 여기서 6은 지수기 때문에 작게 쓰셔야 돼요. 3번이 문제가 될 겁니다.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된다? A의 3-2는 크게 지장 없어요.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다? B에 대해서 4-5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A는 그대로 있을 건데 B가 마이너스 1승이니까 B분의 A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좀 잘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진행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12페이지입니다. 거듭제곱근이라는 게 아마 무리수의 개념을 배우시면서 중3 때 제곱근의 표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곱이냐 제곱근이냐 라는 표현 때문에 좀 혼동이 되고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확장시켜서 거듭제곱을 좀 더 많이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해석이 좀 잘 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실 거고요. 좀 헷갈린다 싶으시면 조금 더 정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스텝으로 밟아서 이야기할게요. 아마 처음 배우셨을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요.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이거는 식으로 쓰게 되면 x에다 제곱을 했더니 a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쓸 수 있다? x를 a의 뭐라고 부른다? 제곱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가 처음 스텝이에요. 두 번째 스텝은 어떤 거? 이제는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을 하자는 거죠. 세제곱하여 어떻게 되는 거? a가 되는 수. 그럼 x의 세제곱이 a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쓸 수 있다? x를 a의 뭐라고 부른다? 제곱근은 제곱근인데 몇 번? 세제곱이 되었으니까 세제곱근이라고 쓰겠죠. 세제곱근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루트의 개념이었을 때는 제곱근이라는 표현으로만 간주했었는데 이게 확장이 되면서 세제곱근도 되고 네제곱근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준다? 세 번째, 얘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주는 거? n 제곱하여 a가 되는 거. 뭐라고 표현할 거냐? x의 n제곱을 했더니 a가 됐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한다?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일반화시킨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형태를.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1학년 때 아마 허수에 대한 개념을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수의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실수와 허수 존재가 발생을 하는데 어, 제곱근이라는 표현은 허수 개념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몇 제곱근이냐에 따라서 그 개수가 딱 명확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어디 범위까지? 복소수 범위입니다. 복소수 범위에서는 실수 a의 n제곱근은 몇 개가 존재한다? n개가 존재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 그냥 실수 체계까지밖에 확인이 안 되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는 어떻게 진행할 거다? 실수인 것만 다룬다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즉 복소수 범위까지 측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볼 거다? 실수인 것만 보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만 보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교과서 12페이지에 예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예제 1번 위에 두 줄이 있죠. 그 두 줄이 지금 제가 요 당구장 표시해드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예제 1번으로 갈게요.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은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인수분해 식이 사용될 거예요. 근데 우선은 요 말을 식으로 바꿔야겠죠. 어떠한 것을 세제곱했더니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1이 됐대요. 넘겨줍시다.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요.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인수분해 할게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근을 구하게 되면 x는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 또는 x는 근의 공식 쓰시게 되면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요. 3i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실수인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거? 얘는 뺀다라는 거죠. 뭐만? 얘만 살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굳이 이걸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지금은? 없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1의 4제곱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풀어볼게요. x를 4제곱 했더니 1 나왔대요. 이항하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고요. 인수분해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또 인수분해 되겠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은 0입니다. 자, 해를 구하게 되면은 얘네는 실근으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어떤 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필요 없어요. 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요. 얘를 어떤 거? d가 0보다 작으면은 허근이죠. 판별식 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것은 허근이 나오는 케이스니까요. 이 케이스를 좀 이용해서 시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 2번 해볼게요. 거듭제곱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x에다가 세제곱 했더니 마이너스 8이래요. 넘겨보면 x세제곱 플러스 8은 0이 될 거고요.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인수분해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
뭐 서툴르더라도 계속 연습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x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얘는 뒷값이 0보다 작아요. 그러므로 뭐만 된다? 얘 하나만 구해주시면 끝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거 파란색으로 체크할게요. 자, 이번엔 x의 4제곱근이 256이래요. 256은 뭐 거듭제곱 중에서 체크하시게 되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256은 0이 될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16, x제곱 플러스 16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4가 될 거고 x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어차피 d가 0보다 작을 거니까 소용이 없고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이런 문제를 푸는데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좀 볼게요. 교과서상으로는 13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제는 그 전까지는 실제적인 근의 값을 구하는, 그러니까 근이라고 표현하죠. 해에 대한 표현이 나오게 된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하는 게 목표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실수인 개수가 몇 개냐를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우선 정의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실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A의 n제곱근이죠. n제곱근 중에서 어떤 거? 실수인 것을 파악하는 게 목표예요.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말을 바꿔서 표현할 거냐면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방정식은 x의 n제곱은 a의 실근이므로 얘를 또 두 개의 식으로 분화할 거예요. 어떤 거? y는 x의 n의 그래프와 y는 x는 아니죠. y는 이렇게 두 개로 쪼갠 거죠. x의 n제곱으로 쪼갠 거랑 a인 거의 교점입니다. 교점의 x좌표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제곱근, n제곱근 또는 세제곱, 네제곱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자? 그래프로 나타내서 비교해 보자라는 거죠. 근데 그 그래프는 어떻게 만든다? 함수 그래프 하나, 그 다음에 상수함수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교점이 어디에서 존재하는지, 교점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지고 실수인 것의 개수를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이제 얘기를 좀 할게요. 첫 번째는 어떤 케이스? 여기에서 언급이 될 만한 거. x의 n제곱이라고 했으니까 n이 어떤 거? 홀수인 케이스입니다. 홀수인 케이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함수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가 그 모양을 교과서 보시게 되면은 왼쪽 편에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 놨다라는 게 있죠. n이 홀수일 때는 모양이 어떻게 돼요? 어디에 대해 대칭?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 되겠고요. 그러므로 어떻게 될 수 있다?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는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어떤 것에 상관없다. A 값에 관계없이 한 개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 쓴다? n 루트 a로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요. 원점 대칭이고요. a의 값에 관계없이 한 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모양 기억나실 거예요. 약간 S자 모양처럼 올라가는 형태인데 거기가 지금 완전 S자처럼 뭐 나중에 배우는 극대극소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완만한 형태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어떤 상수함수 값을 갖더라도 실근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거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수 아닌 애들로 따져야겠죠. n이 짝수. 짝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함수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 아니라 그 밑에 그래프 보이시죠? 2차 함수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거?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이 되게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져요. 첫 번째, 어떤 거? a 값이 양수인 케이스. 두 번째는 어떤 거? a 값이 0인 케이스. 세 번째는 어떤 거? a 값이 음수인 케이스가 될 거고요.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만나는 교점이 몇 개가 생긴다? 두 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a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얘는 몇 개? 두 개입니다. 만약에 a는 0이면 얘는 어떻게 된다? 0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한 개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a의 제곱근 중에서 a의 제곱근이라는 표현보다는 n제곱근이라고 써주는 게 정확하겠죠? 근 중에서 실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0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표로 완성이 될 거예요. n이 홀수라고 하면은 우선 어떻게 된다? n 루트 a의 형태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0일 때는 0이 될 거고요. 0보다 작더라도 n 루트 a가 될 거예요. 짝수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a 또는 0. 여기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채워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좀 해드리자면 여기는 어떻게 체크하자? y축 대칭이고요. 케이스가 하나, 둘, 세 개에 따라서 어떻게 주어진다?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a 두 개, 0 나와서 한 개. 실수가 없으니까 연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냐 하면요. 판별식해서 실근이랑 허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라고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다른 학교 교과서 문제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쭉 읽어보고 자, 요 문제 푸실 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요. 옳은 것을 구하라든지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되게 정확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라도 1, 2, 3, 4, 5번 중에서 다 보지 않고 중간에 완전히 맞다 또는 중간에 완전히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걸 답으로 찍고 넘어갑니다. 이제 그게 말끝 하나, 그러니까 조사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뒤에 달린 부분의 표현에 따라서 맞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틀린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0의 세제곱근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0이에요. 네, 0이 존재하고요.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두 개뿐이다. 세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위로 잠깐 올려서 볼게요. n이 홀수인 거죠. 그러면은 실수인 것은 어떻게 된다? 두 개가 아니라 몇 개? 한 개죠.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5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4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짝수니까요. 실수인 것은 4루트 5 하고요. 모두 마이너스 4루트 5도 있겠죠.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두 개이다.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아니라 없겠죠. 0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 2의 n제곱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하나뿐이다.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생각하시고 이거 찾았으니까 나머지는 안 봐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씩 꼭 보고 넘어가시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다른 교과서 문제인데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염병 퇴치를 하기 위해서 아폴론 신전에 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제단을 처음 제단의 부피의 2배인 정육면체 모양으로 새로 만들어야 했다고 한다. 처음 제단의 부피가 8세제곱미터라고 할 때 새로 만들어야 하는 제단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새로 만들 요 부분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x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부피라고 했으니까 x의 세제곱이 되겠죠? 근데 처음 부피가 얼마? 8이었어요. 원하는 부피는 얼마? 2배인 16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세제곱이고요. 이 표현을 바꾸게 되면 x세제곱은 2의 4제곱이 됩니다. x는 3승근 루트를 씌울 건데 얘는 세제곱일 때 2로 밖으로 나올 수 있고 2가 남아있겠죠.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근데 길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어떻게 써준다? 2, 3 루트 2의 미터를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작게 쓰셔야 돼요. 3이라는 문자를.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 문제하고 아마 교과서에 제가 언급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거 풀고 마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fx를 fx는 등식 t의 4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4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수 t의 개수로 정의하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되게 혼동스러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포인트는 x도 있고요 t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곱근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봤었냐면 식을 뭐 xy라는 문자는 이미 써져 있으니까 다른 문자로 써서 할게요. 그러면 a에 대해서 라고 얘기한다라고 치면은 a라는 값이 어떤 것에 즉 y라는 문자 또는 z라는 식에 대해서 써져 있다라고 하면은 z에 대해서 n제곱한 게 어떤 게 되는 거 a라고 만들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럼 요 zn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에 된다?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a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 뒷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t의 4제곱이니까 짝수예요. 그러면은 기준 요 옆에 표 보이시죠? n이 짝수일 때 a가 0보다 큰지 a가 0이 되는지 a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문제에 이 부분을 적용시켜 주면은 어떻게 된다?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값이 0보다 클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0과 같은 케이스.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은 케이스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t라는 문자가 나왔고 x라는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우선 구분해 주시고요. 요 식을 풀어볼게요. 옆으로 좀 가서 풀게 되면은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얘가 0보다 크려면 어떻게 써진다?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될 거예요. x값이. 또는 2보다 커야 돼요. x값이.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써지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거 갈게요. 이 식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요. x값은 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포인트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들이겠죠. 이 케이스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 a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몇 개가 존재한다라고 했었어요? 이때 2개, 이때는 1개, 이때는 0개라고 했었었죠. 이 구간에 대해서 찾아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2보다 큰 케이스에서는 몇 개를 갖는다? 2개를 갖는다. 그쵸?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에는 1개만 딱 가져야 되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는 0개 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는 쭉 보시게 되면 어떤 게 답이 된다?
2번이 답이 된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네, 모의고사나 이런 것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요 밑에다가 요 부분을 써 놓으시면 되겠죠. 풀이식은.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13페이지에 문제 3번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언급이 안 돼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그거에 대한 답만 좀 확인해 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문제 3번에 대해서 1번 3루트 8은 얼마가 된다? 2의 세제곱이니까 2로 나옵니다. 2번의 답은 마이너스 625는 5의 4제곱으로 표현 가능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43은 5제곱이 되려면 그쵸. 3번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4번은 64는 어떻게 될까요? 뭐의 6제곱이냐 라고 묻는 거니까요. 4번의 답은 2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13페이지의 3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분량 치고는 조금 빠듯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수업은 계속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학습지랑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거고요. 학교 수업 때는 조금 공학적 도구나 이런 걸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수업이 진행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